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맹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실제 시 이론 들어가기로 했죠. 김소월 시인의 작품을 살펴볼 거고요. 김소월 시인의 작품을 이번 시간에 보면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만약에 김소월 시인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 네 작품을 볼 거거든요. 이 네 작품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네 작품 중에 하나가 안 나왔다. 지난 시간에 배운 엄마야 누나야가 나왔다 하면은 그때 그것까지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김소월 시인의 시의 특징을 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됐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핵심 원리 5개 해봅시다. 시는 뭐라고 했었죠? 시는 화자의 생각을 시의 언어로 표현한 노래였었죠. 그래서 시는 화자의 생각을 시어로 표현한 노래. 다시 얘기해서 이 5가지가 실제 시험 문제라고 했었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우선 김소월 시인의 접동새라는 작품부터 있죠. 우리가 네 개의 시를 볼 건데 이 4개의 시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써보고 할게요. 우선 김소월 시인의 작품이고요. 첫 번째 접동새라는 작품을 볼 거예요. 이 접동새라는 작품은 새죠. 새의 이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새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하는 감정, 정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은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인데 많이 알 거예요. 실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이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소월 시인의 가는 길이라는 시인데 이 가는 길이라는 시는 제목에도 다 나타나 있지만 가는 길, 헤어지는 길, 바로 그거예요. 이별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우리 이별 중에 가장 슬픈 게 뭘까요?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헤어지는 것 중에 가장 슬픈 거. 다시는 그 상대방을 볼 수 없는 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죽음. 죽음도 이별이죠. 그래서 김소월 시인의 마지막 작품은 초혼이라는 죽음과 관련된 시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작품 볼 거고 접동새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접동새 내용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접동새 보면은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될 거는 화자였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화자의 생각을 시의 언어인 시어로 표현한 노래라고 했으니까 각각 생각하면서 봅시다. 접동, 아우레비 접동. 접동새니까 접동 울겠죠. 접동. 여기서 아우레비는 아홉 오레비라고 해서 방언인데, 동생들, 9동생들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자 동생들. 그 다음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아직까지는 말하느니 화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누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누나가 진두강 가람가, 강가에 살았는데 진두강 앞 마을에 와서 운대요. 지금 여기에서 누나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눈물 유유 울고 있어요. 그 다음 갑시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 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는 지금 죽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울고 있는 상태래요. 그 다음 봅시다. 누나라고 불러볼까? 오 불서러 서러워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시샘 때문에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뭐가 됐대요? 접동새가 됐대요. 지금 여기 제목에 접동새라고 나와 있죠. 이 접동새라는 제목의 의미는 결국은 누나가 이렇게 죽어서 새가 됐다라는 거니까 결국 누나의 한이 담긴 새 정도로 보면 되겠죠. 계속 갑시다. 죽어서 접동새가 됐고요. 마지막 9이나 남이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다시 얘기해서 제일 깊은 밤 사람들 다 잠든 밤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웁니다. 사실 이거 전설 정도로 얘기하면 되죠. 그냥
의붓 엄마가 시샘을 했어. 그래서 누나가 속상해하다가 죽었어. 죽고 나서 보니까 동생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동생들이 걱정돼서 밤마다 슬피 우는 거죠. 새가 돼서. 그래서 이 전체 얘기를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화자는 숨어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없진 않아. 드러나 있지 않은데 화자는 어떤 생각, 어떤 심상, 어떤 이미지, 어떤 정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나가 죽어서 새가 돼서 계속 울고 속상해하고 있대요. 이 울음은 다시 이야기하면 한이 맺혀서 운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접동새라는 새의 의미가 중요했는데 이건 결국 한이 맺힌 새 정도로 보면 되겠죠. 표현에는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은 없으니까 표현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운율에는요, 전통적인 뭔가 민요의 운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7호조 3음보라고 하는데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런 것들이 약간 민요의 음보이고 그 다음에 리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복을 많이 했죠? 그 반복도 알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접동새를 봤는데 우리가 김소월 시인의 작품 하나를 봤어요. 지금 속상해하고 있어요. 한이 맺혔어요. 그 다음에 계속 울고 있어요. 지금 이거 누가 썼다고 했죠? 김소월 시인이 썼다고 했었죠. 다시 봅시다. 우리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이름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소월이. 그쵸? 이분은 남자예요. 남자고요. 이 소월은 호예요. 그리고 김소월 시인은 사실 시인이 직업인 시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에요. 봅시다. 내가 회사를 다니고 그 다음에 시인이 직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부인도 있고 애기들도 있어. 근데 김소월 시인은 특이하게 한과 관련된 시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실제 김소월 시인은 한의 시인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한의 시인이라고 하는데 김소월 시인이 이 한을 담아내서 쓸 만큼 일상 그분의 생활에서 한은 없었어요. 김소월 시인은 접동새, 진달래꽃, 가는 길, 초원 다 한이 담겼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뭐 실제로 좀 힘들어야지 시에도 한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한을 드러내서 시를 썼다는 건 뭔가 이 시인에게 있다는 거죠. 사실 김소월 시인은 굉장히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요. 김소월 시인이 평범하게 살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큰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는 거죠. 결국은요. 김소월 시인의 아버지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프니까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너는 네 아빠처럼 되면 안 되지. 그리고 만약에 김소월 시인이 조금만 어긋나려고 해도 아유 아빠 잘못 만나서 그러는구나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되는 거죠. 김소월 시인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런 소리 듣지 않을 거야. 이게 한이 된 거야. 나는 평범하게 살 거야. 그 시인이 된다면 이 당시에는 시인은 약간 딴따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인이 된다 그러면 아유 먹고 살 걱정이나 하지 무슨 시가 돈 벌어다 준다고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된다고도 못하는 거야. 김소월 시인이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반복되는 일상. 여러분 뭐 반복되는 일상 있잖아요. 일을 하죠. 일을 하고 집에 와서 강의를 듣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뭐 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돌볼 사람이 있으면 좀 돌보고 부모님 돌봐야 되면 돌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을 가요. 집에 와요. 집에 오는 길에 살짝 핸드폰 게임은 할 수 있어. 그게 나름의 일탈이야.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또 열심히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돌봐. 그 다음에 또 자. 일어나. 일을 가. 반복이죠. 이런 반복되는 삶을 견디다 보니까 김소월 시인이 그 안에서 나는 시를 쓰고 싶은데 나도 뭔가 표출하고 싶은데 이런 게 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잘 해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한이 폭발해서 그걸 시를 막 쓰는 거야. 그래서 하룻밤에 몇 편씩.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룻밤에 몇 편씩 시를 썼고 그 다음에 하루 일상을 보내고 이런 식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김소월 시인은 한의 시인이라는 걸 기억하고요. 첫 번째 작품 접동새라는 작품을 배웠죠. 이 접동새는 결국은 죽은 누나의 분신이 되겠죠. 그래서 죽은 누이라고 하죠. 분신이고요. 한이 드러난 한의 표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지금 접동새라는 작품을 봤고요. 실제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의 핵심 정리라고 해서 자유시, 서정시, 그리고 어조의 애상적 어조라고 있는데 이 애상이라는 건 슬프다는 뜻이에요. 애상, 슬픔. 아주 먼 옛날에 쿨이라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그룹이. 그 쿨이라는 그룹에 애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애상도 슬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 소재인 제재는 접동새 설화고요. 주제는 혈육의 정. 한이겠죠. 특징 봅시다. 화자는 접동새 울음소리를 듣고 죽은 누나를 떠올리고 있고요. 정선화 태도는 그리움, 한, 혈육의 정 등이겠죠. 그다음 미묘한 리듬감은요. 접동 아니면 아우레비 정도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설화를 기본 바탕으로 삼았어요. 설화를 가지고 시를 쓴 거죠. 그 다음에 5. 전통적 운율이 보이고 있고요. 6.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 오 서러워, 오 불서러 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정리 봅시다. 시어의 의미에서 접동새와 아우레비가 있는데 접동새는 한의 표상, 한이 드러난 거라고 했었고요. 아우레비는 아우레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동새 울음소리를 뜻하기도 해요. 말하는 이의 상황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절한 상황이고요. 접동새의 의미는요. 한의 표상, 그 다음에 접동새 설화를 바탕으로 내 마음을 나타냄이라고 있는데 사실 김소월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인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 시대에 반영을 하면 일제강점기의 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에는 아우레비라는 걸 활음조라고 하는데 울음소리를 그대로 쓴 거를 뜻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접동새라는 작품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봤던 진달래꽃을 살펴봅시다. 이 진달래꽃을 보면요. 누구나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안 봤으면 어쨌든 지금 봤잖아. 그쵸? 진달래꽃. 진달래꽃 역시 이 진달래꽃의 의미를 보면서 나가면 되는데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들이 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반복했네. 리듬감 생기죠?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여기까지 총 3연이 있고요. 첫 번째, 역겨워 갈 때는 그냥 보내둔대요. 진달래꽃을 뿌려준대요. 걸음걸음 꽃을 밟으면서 가래요. 그 다음에 사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여기까지요. 다시 얘기해서요. 이거 쉽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있어요. 여기 화자 나라고 나오죠? 여기 지금 화자의 생각, 시어, 표현, 노래 봐야 되죠? 화자 나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화자인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화자인 내가 있고요. 뭔가 상대방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사귀는 사이인 거야. 사귀는 사이.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안해요. 김수연이랑 사귄다고 해봅시다. 김수연 씨가 나한테 와서 사귀고 있었어, 잘. 수연아, 오늘 밥 먹었어? 이러면서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수연 씨가 나한테 와서 은지야, 나 너 역겨워. 그러고 딱 가는 거야. 그게 끝인 거야. 그럼 나는 거기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요,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황당하게 욕을 들으면 화도 안 난다. 그 기분 알아요? 정말 막 아무렇지 않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고 카카오톡도 잘 주고받고 있었고 아무 문제 없었고 기념일도 챙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너 역겨워 하고 가는 거야. 그럼 나는 그 순간 멍해지는 거죠. 그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 보기가 역겨워서 가실 때는
우선은 말없이 보내주는 거죠. 헐, 이 감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이 나 역겹다는데 봐요. 만약에 그냥 나 요즘 좀 권태기인 것 같아 정도라면은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하든 화를 내든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한 말이잖아. 역겹다는 말은. 그쵸? 너 역겨워 이 말은 정말 심하니까 내가 멍해져서 있다가 어차피 안 되는 거 잘 보내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역겹다는데 최대한 역겹지 않게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꽃을 하나 따요. 영변의 약산이라는 구체적인 곳에서 꽃을 따. 진달래꽃을 많이 따. 그래서 너 역겨워 하는데 그 앞에다 대고 야야 하고 뿌려줘 꽃을. 그 다음에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 꽃을 밟으면서 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나 역겹다는데. 그쵸? 여기서 사뿐히 지려밟고가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했던 표현 중에 역설법 기억해요? 역설은 말이 안 되는 거. 지워지지 않는 지우개 이런 게 역설이었죠. 사뿐히 지려밟고 생각해 봅시다. 지려밟는다는 건 방언인데 꽉 밟는다는 거거든요. 사뿐히는 알죠? 사뿐. 꽉은 꾹 눌러서 밟는 거죠. 그러면 꽃을 사뿐히 꽉 밟는다. 어떻게 하면 되죠? 사뿐히 꽉 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모순된다라고 해서 역설법이에요. 사뿐히 지려밟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나 역겹다고 하는 상대방을 지금 축복해주면서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쩌겠어. 그쵸? 진짜 황당해서 그 변명도 안 나오고 뭔가 대답도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게 이 말이 충격적이잖아. 사실 역겹다는 말이.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맨 처음에 나오죠. 1년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연에 나오죠. 1년과 사연의 문장 구조가 비슷하거나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을요. 맨 처음과 맨 끝이 똑같다라고 해서 머리수 꼬리미자를 써서 어렵죠? 머리수 꼬리미자를 써서 수미상관이라는 말을 써요. 수미상관. 어쨌든 맨 처음과 맨 끝을 똑같이 했다는 건 강조했다는 거거든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처음에 말없이 보내준다고 그랬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안 울어. 됐습니까? 죽어도 안 울어. 이건 마치 여자들이 나 안 삐졌어. 나 화 안 났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를 한 번만 얘기한다면은 너 삐졌어? 했을 때 나 안 삐졌어. 하면은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나 안 삐졌어. 그리고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딱 남자친구 보면서 나 진짜 안 삐졌어. 또 길 가다가 갑자기 남자친구 보면서 나 진짜 안 삐졌다니까? 이러고 또 갔다가 뭐 차를 한 잔 마시면서도 남자친구한테 나 안 삐졌다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이 아 얘가 삐졌는데 이러는 거구나 라고 알아내겠죠.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나 말없이 보내줄게. 나 안 울게. 이건 결국은 나 너 말없이 못 보내겠어. 나 울지 못하겠어? 울지 못하는 걸 못하겠어. 나 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좀 달래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네가 나 역겹대서 말은 못하겠어. 네가 그냥 알아서 돌아와줘. 이거랑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지금 나와 님이 있는 상황이고요. 화자는 나고요. 생각은 속상해, 힘들어. 이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상해, 힘들어. 슬퍼요. 쉬어. 진달래꽃은 축복의 의미죠. 다른 건 어려운 거 없었고요. 표현은요. 역설법 아까 기억납니까? 사뿐히 지려밟고가 역설법이었죠. 하나 더. 죽어도 안 울어. 이건 뭘까요? 나 안 울어. 나 안 삐졌어. 이거는 마음과 반대. 반어법. 반어법. 그래서 표현에 반어법, 역설법. 그리고 노래. 리듬감 보이죠? 반복이 되고요. 리듬감이 보이죠? 보면요. 나보기가 3글자, 역겨워 3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르다. 보면요. 이걸 총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세 덩어리가 되죠. 다른 데 볼까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3덩어리죠.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3덩어리죠. 총 3덩어리로 계속 나뉠 수 있다라고 해서 3음보라고 하고요. 글자 수로 봤을 때 대강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가 된다라고 해서 조라는 말을 써요. 글자 수는. 그래서 7, 5조, 3어절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세 덩어리의 7, 5조인 시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했고요. 25쪽에 가면은 핵심 정리와 특징 보이죠? 특징의 정서나 태도, 소재의 전통성, 시어의 의미, 민요조의 운율, 그리고 반복의 기법까지 써있죠. 그 다음에 5번 반복의 기법의 마지막에 수미상관이라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 써있죠. 그죠?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정리의 시어의 의미, 진달래꽃의 의미는 알아두라고 했었죠? 정성이에요. 꽃을 뿌려주니까 축복이죠. 나의 분신이야. 그 나를 희생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 말하니는 이별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은요. 반어법과 역설법인데 여기서는 반어법, 죽어도 안 울 거야. 이게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뿐히 들여밥다라는 것은요. 옆에 핵심 정리에 표현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사뿐히가 뭔지, 들여밥고는 뭔지가 있죠. 그래서 모순이 된다는 말이 써 있으니까 거기에 역설법 하나만 써주세요. 다시 사뿐히 들여밥고라는 표현에 역설법 하나만 써주세요. 했죠? 그럼 진달래꽃을 봤을 때 아, 김소월 시인이 한해 시인이구나. 분명해지죠? 원래 여러분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을 표현하고 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마음에 안 남아요. 심리학적으로 봐도.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마음속에 끙끙 담아놔. 내가 혼자 견뎌야 돼. 나는 장녀니까. 이렇게 끙끙 담아놔. 그러면 그게 점점 속에 더 맺히고 한이 되고 그러는 거야. 옛날에 선생님 집에, 옛날도 아니고 한 3년 전?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불이 났는데 집이 그냥 홀랑 다 타버렸어. 정말 홀랑. 그거 있죠. 뼈대만 남은 집. 완전. 근데 보상도 못 받는 거야. 화재보험 이런 것도 없어서. 아, 그래가지고 집에 전 재산을 다 날린 거지. 우리 아빠가. 그래서 집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정말 뭐라 그러지? 말 표현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주변 친구들이랑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고 그냥 뭐 내가 할 일 다 하고 일 다 하고 했어. 그러다가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불 나서 그냥 다 없어졌어 이랬어. 근데 그 친구가 우는 거야. 근데 그때서야 그 친구가 우는 걸 보고 나서야 나도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집에서 장녀잖아. 장녀고 뭔가 말을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계속 표현하지 못하고 아 그래 이런 건 견딜 수 있어. 우선은 견뎌야지. 이랬다가 상대방이 우는 거 보고 딱 우는 거지. 그게 한이거든 얘들아. 일상적인 생활의 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계속 나옵니다. 김소월 시인은 한해 시인이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봤고요. 세 번째 작품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봅시다. 가는 길은 제목에 대놓고 나와 있어서 쉬워요 사실. 이별, 가는 길, 이별의 상황 봅시다. 참 말을 맛깔나게 잘하시는 것 같아. 봅시다. 그립다. 그리워.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거예요. 아, 그립다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워지잖아. 그치? 말을 안 하고 참으면 되는데 참다가 아 보고 싶어. 이러면 정말 보고 싶어지잖아. 그쵸?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지는 거야. 이걸 또 행을 나눠서 썼어요. 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한 줄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나눠서 쓰면서 뭔가 여운을 주는 거야.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그냥 갈까 했는데 또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까마귀가 있대요.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니까 상황은 이별의 상황이죠. 이 이별의 상황 속에서 어떡하지? 그립다고 말할까? 그냥 갈까 하면서 망설이는 거야. 근데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은 어때? 우선은 까마귀가 해진다고 지적인데 다시 얘기해서 재촉하는 거야. 망설이는 상황에서 까마귀가 재촉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라고 했어.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흐른다. 다시 얘기해서 두 번째,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물이 어서 따라와. 얼른 가자. 얼른 가자. 너 빨리 이별해서 얼른 헤어지자. 라고 계속 연달아 흐릅디다 그려. 이거를 흐릅디다르라고 표현했거든요. 흐릅디다 그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다시 얘기해서 강물이 자꾸 따라와. 우리 빨리 가야 돼. 헤어져야 돼. 라는 식으로 재촉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길,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는 망설이고 있어요. 근데 얘는 망설이고 속상해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주변은 재촉을 하고 있어요. 주변과 내가 반대가 되죠. 얘가 속상해하면서 어떡하지?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야. 그거죠. 주변에서 막 재촉하고 나는 어떡하지? 헤어지기 싫은데 그립다고 말을 할까? 그냥 갈까? 그래도 또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인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는 길을 살펴봤고요. 가는 길 한번 봅시다. 27페이지. 27페이지 갔더니 우선은 여기에서 1년의 그리움과 2년의 미련, 3년이 가야 할 상황, 4년이 흘러갈 것을 권유하는 상황 해서 나와 있죠. 핵심 갈래를 봤을 때 주제는 이별의 아쉬움, 그리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흐릅디다려가 흐릅디다 그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특징 봅시다. 민요조의 말투, 그 다음에 흐릅디다려 이런 식으로 뭔가 리을음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길이, 속도, 그 다음에 어조를 다 미리 예상을 해서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했죠.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가 아니야.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런 식으로 심리를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아쉬움, 망설임을 자연물과 같이 표현을 했죠. 그렇죠. 자연물 나오죠. 2번 주요 내용 정리 28페이지 갑시다. 잘 보고 있어요? 슬슬 힘들어지죠. 거의 끝나가. 이제 이거 하면 한 작품 남아요. 시의 의미의 까마귀와 강물 있죠. 얘네들은 내 마음과 반대가 돼요. 나는 이별하기 싫은데 얘네는 계속 재촉을 해.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별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표시해주세요. 객관적 상관물. 그 다음에 1번의 까마귀의 강물의 객관적 상관물 표시했습니까? 그 다음에 2번 표현상 특징에 시행의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죠. 1년과 2년은 느리게 한 줄 한 줄 느리게 있고요. 3, 4년은 빠르게 배열이 돼요. 그거는요. 느린 호흡, 가기 싫다라는 의미, 그 다음 빠른 호흡, 떠남을 재촉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유음, 비음, 모음이 뭔지 쭈루룩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부드러운 리듬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음향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객관화된 태도를 보여주는 어미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이더라, 흐릅디다 이런 거 있죠. 합디다 이런 거 약간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썼고요. 여기에 보면요. 내적 갈등 그리고 외적 갈등이 같이 나타나는데 이건 소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작품 초혼이란 작품인데 초혼은 이별 중에서도 더 힘든 이별, 죽음과 관련된 거죠. 이 초혼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의식을 해요. 의식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3번 부르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믿는 의식이 있어요. 고복 의식이라고. 그래서 그 의식을 나타낸 건데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름이여 있잖아요. 여기를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민지라고 한다면 산산이 부서진 민지야. 허공 중에 헤어진 민지야. 불러도 주인 없는 민지야. 부르다가 내가 죽을 민지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이름을 계속 부르면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슬프지 않아요? 민지야 돌아오라고 막 이러는 게. 그쵸?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별의 슬픔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산산이 부서졌고 헤어졌고 불러도 주인 없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것만 같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중에 남아있는 그 말 한마디는 끝끝내 못한 거죠.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거야. 아우 슬퍼.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어. 그 다음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려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른다. 사슴이 운다. 사슴은 그냥 사슴의 울음소리가 뭐예요? 모르겠어. 사슴이 뭐 울어. 사슴하고 울어. 그때 그거는 사슴이 정말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사슴의 그냥 말을 하는 거죠.
새가 짹짹 지저귀는 거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짹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슴도 우는 게 아닌데 운다고 표현했네. 내 감정이 사슴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감정이입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했어요. 서름에 겹도록 부른다. 서름에 겹도록 부른다.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하늘엔 누가 있죠? 상대방이 있죠. 땅에는 내가 있죠. 우리 사이가 너무 멀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너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나라고 여기 화자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여기까지. 초혼의 화자는 나라고 계속 나와 있죠. 어떤 생각이죠?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슬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한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계속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슴의 무리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사슴 무리야 내 마음이 같다라는 걸 감정이입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그다음 표현에도 여러 가지가 쓰였으니까 이따가 같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 운율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이 반복 역시 같이 봅시다.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가면요. 여기 핵심 정리에 주제,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써있죠. 특징의 반복과 영탄, 영탄은 감탄이에요. 이 이름이여 뒤에 느낌표 보이죠? 이게 영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7호조 3음보의 전통적인 민요조. 그 다음에 3번 슬픔을 직접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주요 내용 정리에서 1. 초혼의 의미라고 나와 있죠? 본래 고복의식에서 죽은 이를 부르는 행위죠. 그래서 이 작품이 실제 고복의식을 나타낸 거라기보다는 슬픔, 허탈감, 절망 이런 것들이 고복의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였고요. 표현상 특징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선생님은 방금 아까 본다고 했었죠. 지금 봅시다. 4개가 있는데 우선 하나, 임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 산산이 부서진 혹은 불러도 주인 없는 이런 것들이 임의 죽음을 암시하죠. 반복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사랑이던 그 사람이요. 그 다음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반복하죠. 그 다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있는데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이거를 감정이입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별표. 요 밑에 화자의 감정이입 별표. 여기서 하나만 알려줄게요. 4번까지만 하고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 떨어져 나가 앉은. 부르는 소리가 비껴간대.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대. 다시 얘기해서 그만큼 우리는 거리감이 있다. 우리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좌절한다, 절망한다 라는 표현이죠. 그럼 봅시다. 여기 보세요. 지금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그 용어랑 감정이입을 봤는데 정확히는요. 객관적 상관물은요. 내 마음과 그 다음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자연물이나 아니면 사물 같은 거에 같이 두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가 있어. 이 초에 보면은 불이 이렇게 있죠. 선생님이 그림을 좀 못 그려요. 초가 있는데 이 초에 뭐 촛농이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선 뭐가 떠올라요? 촛농이 떨어진 초를 보면서 초에 자기 희생이 떠오를 수도 있죠. 이게 눈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촛농이 초가 눈물을 흘리는구나. 아니면 얘가 열심히 하네. 나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수업 듣고 있는데 이건 흘리는 땀 같아. 열정 같아. 눈물일 땐 슬픔일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때 이 초는요. 그냥 사물일 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초의 느낌이 달라지죠. 그쵸? 이런 것들이 객관적 상관물인데 얘가 둘로 나뉘어요. 이게 어려운데 객관적 상관물은 첫째, 내 마음과 다르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런 거 있죠. 나는 솔로인데 저 새마저 커플이네. 염장. 이런 거. 새가 있는데 그 새는 둘이 다니는 거야. 둘이서 막 지저귀고 있어. 나는 솔로인데. 염장. 이게 바로 나와 다른 거죠.
새를 통해서 내가 외롭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나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같다. 나는 울고 있는데 초도 같이 울고 있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울고 있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르다. 저 새들은 커플인데 나는 솔로네. 이런 식으로 나와 다르다는 것을 용어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아. 용어가.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나와 같다라는 걸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객관적 상관물이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사물을 뒀다라는 뜻이고요. 그땐 나와 다르든 나와 같든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초가 울고 있네? 객관적 상관물이야. 초가 희생하고 있네? 초가 열정이 있네? 객관적 상관물이야. 저 새들은 나와 다르게 커플이네?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야. 다만 내 마음과 같다면 그때는 감정이입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 보자. 나와 같다라는 것은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요 안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객관적 상관물이다 혹은 감정이입이다 라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용어를 이번 시간에 알아두면 되고요. 마무리 합시다. 이번 시간에 김소월 시인의 작품을 배웠었죠. 한의 시인이라고 했었고요. 첫 번째 접동새라는 작품을 배웠죠. 김소월 시인은 어쨌든 일제강점기의 시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도 같이 생각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접동새는 접동새 설화를 기반으로 해서 한 거고요. 접동새는 죽은 누이의 분신일 수도 있고 한의 표상, 한이 드러난, 표상은 드러났다는 거죠. 한이 드러났다는 걸로 볼 수도 있죠.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달래꽃은 실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진달래꽃은 네가 나보고 역겹다고 하고 간다면 나는 너를 축복해 주겠어. 나는 울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달래꽃은 이별의 상황에서 속상해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반어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는 길은 이별의 상황이죠. 이 이별의 상황에서 망설이고 속상해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들이 까마귀나 강물들이 나를 재촉하고 있는 게 같이 나타나 있죠. 가는 길에는 객관적 상관물인 까마귀와 강물이 나를 재촉하고 있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초혼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 속상해. 그래서 그 절망감을 표현한 건데 여기서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가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죠? 감정이입이라고 했었죠. 이걸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김소월 시인의 작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베스트 1. 윤동주 시인을 살펴볼 거예요. 여기까지 김소월 시인 잘 정리해 두고요. 다음 시간에 윤동주 시인의 작품 한 번씩 훑어보고 수업을 들읍시다. 고생 많았고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